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고 있죠. 소비자들은 마트와 백화점 대신 온라인몰과 편의점으로 몰렸는데요. 수요는 온라인으로 쏠렸고 소비자는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회의는 물론 회식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뉴스원은 코로나19로 급부상하고 있는 뉴노멀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품 로드샵 직원 박모 씨는 요즘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는 많이 팔리지만 립밤, 립스틱은 잘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화장품 업계에 실용주의 소비가 뜨고 있는 건데요. 마스크 밖으로 드러나는 눈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리지만 마스크에 가려지는 입술 화장품은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위생용품은 거꾸로인데 치약, 칫솔, 구강청결제 등 구강용품 매출은 최대 60% 가까이 치솟았지만 샴푸는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외출을 줄이면서 머리를 감을 유인도 사라진 반면 마스크 덕분에 몰랐던 입냄새에 화들짝 놀란 탓인 거죠.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지난 2월에서 3월 아이섀도우 판매량은 전년 대비 79%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립스틱 판매량은 같은 기간 33% 감소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헬스 뷰티 브랜드 랄라블라도 2월에서 3월에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매출이 38.2%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립스틱과 립밤 매출 증가율의 3배 수준입니다. 샴푸는 줄고 입 건강은 챙기는 소비자 경향도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11번가의 지난 2월에서 3월 치약, 칫솔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1%, 57%씩 증가했습니다. 반면 샴푸 판매량 증가율은 12%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옥션의 구강청결제, 치약, 칫솔 판매량도 평균 25.3% 올랐습니다. 마켓컬리는 구강용품 판매량 신장률이 무려 150%를 기록해 헤어용품 판매량 신장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랄라블라의 구강용품과 헤어용품 판매량 신장률도 각각 21.7%, 9.8%로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꼭 필요한 소비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며 잘 팔리던 상품은 인기가 식고 뜻밖의 상품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예기치 못한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미국 뉴욕에서 동물원 호랑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라디아라고 불리는 4살 밝기 말레이시아 암컷 호랑이가 미국 수의국 연구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브롱크스 동물원 측은 미국 내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세라이자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첫 세라라며 라디아를 비롯해 다른 호랑이와 사자 등 6마리도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인 동물원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롱크스 동물원은 지난달 16일 폐쇄됐는데 라디아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은 그 열흘 뒤로 마름 기침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이런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전파시킬 수 있다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지난달 홍콩에서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벨기에에서도 집고양이가 확진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죠. 브롱크스 동물원의 수의사 폴 케일은 라디아는 식욕이 약간 떨어졌으나 각별한 보살핌 속에 사육사와 잘 상호작용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약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다른 호랑이 2마리와 사자 3마리도 별탈 없이 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동물들이 각 종류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다며 라디아 외에 다른 호랑이와 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야생박쥐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천상갑이나 사양고양이 등을 거쳐 인간에게 전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지만 사람에서 동물로의 전염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라디아의 감염으로 인해 인간에서 동물로의 코로나19 전염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브롱코스 동물원 측은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를 포함해 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도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 문제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인데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 고3 중3부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온라인 자료가 유실되거나 연결이 불안정한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가 운영하는 원격교육 플랫폼 이학습터는 지난 3일 상당량의 자료가 손실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3일 새벽 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온라인 학습방에 자료를 올린 교사들은 올린 자료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캐리스가 이학습터 서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대에 업로드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지워진 자료는 교사들이 각자 개설한 학급방에 올린 학습자료, 강의계획서, 과제 등이 있습니다. 캐리스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연일 계속된 강행군으로 지친 작업자의 실수라며 학교 현장에서 기록한 소중한 자료인데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자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버를 기존 약 47만 명 규모에서 300만 명 규모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할 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민간업체의 화상회의 프로그램들도 연결과 보안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직무연수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쓰길래 다운로드 받아 실행해봤는데 계속 끊겨서 수업이 가능할까 우려됐다며 학생들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하지만 보안에 취약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개 시, 도 대표 교사로 뽑힌 교사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기념 촬영을 하려는 순간 몇 분 동안 통신이 아예 끊기고 말았습니다. 유 부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끊어졌어? 우리만 끊긴 건가요? 라고 되묻다가 원격 수업을 하면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EBS 강의를 들어야 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도 이날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원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출범한 1만 커뮤니티는 학교 현장의 원격교육 안착을 위해 17개 시도에서 대표교사,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원격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집단지성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부터 정규 수업처럼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원격교육 시범학교에서 나타난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노하우도 공유됩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인천 청인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운영자 조주빈과 거래한 유료 회원들을 쫓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사용해온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조 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 대행 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경찰이 한 차례 자료를 확보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 업체인 베스트코인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 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는 데 작업을 해왔죠. 이에 경찰은 그간 확인된 내용 외에도 조 씨가 다른 거래소나 대행 업체를 이용했는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수사를 진행하며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5,000여 건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다수의 유료 회원을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조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 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3일 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A씨가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했고 같은 날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의 박사방 링크를 전달하며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군사 경찰에 남겼지만 A씨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A씨는
수사 당국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며 A씨가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영상 등이 휴대전화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단순히 화소가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사물까지 확대하는 망원렌즈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10배의 광학렌즈를 스마트폰에 도입한 폴디드 줌 기술이 삼성전자 갤럭시 S20에 이어 화웨이의 P40에 탑재됐습니다. 또한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도 해당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글로벌 3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폴디드 줌 기술을 탑재하면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폴디드 줌이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폴디드 줌 기술은 지난해부터 도입됐지만 갤럭시 S20에 적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서 갤럭시 S20을 최초 공개하며 고성능 카메라 기술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건너편에서 100배 줌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를 직접 촬영하면서 폴디드 줌의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통해 S20 플러스와 S20은 최대 3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폴디드 렌즈를 탑재한 S20 울트라는 최대 10배까지 화질의 손상 없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AI 기반의 슈퍼 레볼루션 줌 기능을 결합해 S20 울트라는 최대 100배 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제일 뒷줄에 앉아서도 S20 시리즈를 활용해 무대 위 가수나 코트 위 선수를 더 크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디드 줌은 광학줌으로 여러 개의 렌즈를 활용해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당겨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줌은 촬영된 이미지를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기 때문에 줌 비율을 높이면 화질이 떨어지지만 광학줌은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울트라의 100배 줌은 10배의 광학줌에 디지털 줌이 결합된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된 폴디드 줌은 삼성전기에서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삼성전기는 5배 광학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모듈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포에 공급됐는데요. 이후에도 일부 중화권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센서와 렌즈들을 세로로 쌓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잔망경 구조를 채택해 높이 증가 없이 고배율 광학줌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폴디드 줌은 빛이 들어오면 잔망경처럼 90도로 굴절하고 렌즈가 스마트폰의 표면을 따라 가로로 길게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업계는 폴디드 줌 기술이 최고 사양 스마트폰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에 이어 화웨이 P40에 장착됐으며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화웨이는 P40을 공개하며 최고 사양인 P40 프로 플러스 모델에 10배 줌을 지원하는 800만 화소의 잔망경 렌즈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갤럭시 S20 울트라와 같은 100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달 23일 TF 인터내셔널의 애플 전문 분석가 민치권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에 폴딩 방식의 초망원 줌 렌즈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치권은 신형 아이폰의 상위 2개 제품에는 각각 망원 표준 광각 렌즈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되며 최상위 기종에는 5배에서 10배 광학 줌이 가능한 폴디드 줌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아이폰 11 시리즈에는 2배 광학 줌 렌즈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